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정말 자꾸 이런 소식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KF-X,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죠. KF-X의 분담금을 배째라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F-16V 그리고 수호이 35를 도입합니다. 특히 F-16V를 대규모로 도입하는 것을 지금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KF-X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신인근의 국방TV 우리 국방안보 현안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려드립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군사TV도 잊지 마십시오. 자, 이런 기사가 자카르타 현지에서 나왔습니다. 자카르타 글로브 보도 중인데요. 10월 29일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미국 록히드 마틴의 최신형 F-16V 블락 72 버전 2개 비행대 물량을 구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공군 참모총장 유유 수티스나 대장은 29일 리아우 공군기지 현장 지도 중 전략기획 2020에서 2024 계획의 일환으로 최신형 F-16인 블락 72 버전 2개 비행대를 구매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신규 도입되는 F-16은 현재 리아우 공군기지에 거점을 두고 운용 중인 30세대의 구형 F-16을 대체하는 것으로 2개 비행대 규모이며 록히드 마틴은 지난 2012년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인도네시아 당국에게 최신형 블락 72 모델을 소개했다. 유유 참모총장은 F-16은 많은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신뢰성이 입증된 기종이라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이와 별개로 수호이 35 전투기 도입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 공군 참모총장이 현재 인도네시아군에서 공군에서 F-16을 운용하고 있는 공군기지를 방문해서 이 구형 기종들을 신형 F-16으로 대체하겠다라고 밝혔다는 것이고, 그 사업이 내년 1월 1일, 즉 며칠 후죠. 내년 1월 1일부터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라고 밝혔다는 것이고, 또 그런 관계로 지난 2012년부터 7년 전이죠. 7년 전부터 록히드 마틴이 인도네시아에 F-16의 최신형 버전인 F-16V 블락 72 버전을 계속 이제 홍보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을 지금 이 기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KF-X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도네시아가 KF-X 60대를 구매하기로 하고 그게 지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인도네시아 같은 소형 공군이 KF-X 60대를 구매하기로 하면서 지금 이 기사에 나왔듯이 공군 참모총장이 직접 밝혔듯이 F-16 최신형을 추가로 사고, 그리고 수호이 35도 사고, 그리고 KF-X 60대를 살 수 있냐는 겁니다. 제가 관련해서 쭉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자, 인도네시아가 도입한다는 최신형 F-16 블락 72는 뭐냐? 바로 이건데,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록히드 마틴이 이제 F-16을 만드는데, 지금 CG 이거 록히드 마틴이 만든 거예요. 인도네시아 공군 버전으로 도색을 해가지고 이 뒤에 꼬리 날개에 인도네시아 국기까지 붙여가지고 이거 록히드 마틴이 만들어서 지금 뿌리고 있는 겁니다. 즉 인도네시아 팔겠다는 겁니다. 자, 이 가격이 얼마인지는 아직 모르고 유유 참모총장이 2개의 비행대라고 했는데 뭐 각 나라들마다 비행대의 규모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한 개의 비행대가 24대 이 정도 규모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대가 채 안 되죠. 또 북한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것들을 뭐 비행 연대급 이런 식으로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그게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2개 비행대를 산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몇 대인지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 기사에는. 자, 그러면은 이 지금 여기 가격하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인도네시아가 사겠다는 가격이 아니고 가장 최근에 이 F-16V 블락 70을 샀던 슬로바키아 공군의 도입 가격입니다. 기체 가격으로는 5,700만 달러를 지불을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전체 프로그램 가격, 그러니까 대당 예를 들어서 군수 지원 또는 뭐 무장 통합 교육 훈련 이 모든 것들 다 해서 대당 1억 2천만 달러에 팔기로 했다라는 그런 프로그램 가격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그렇게 따지면 총 30억에서 40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야, 인도네시아가 30억, 40억 달러 이것을 전투기 사업에 투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투자할 돈이 있냐 이겁니다. 지금 인도네시아가 우리에게 줄 돈을 지금 안 주고 있죠. 그걸 돈을 있냐? 지금 이제 저는 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또 인도네시아가 지금 이제 도입 이제 계약 다 마쳤어요. 이제 들어오면 됩니다. 이 수호이 35 슈퍼 플랭커. 제가 여러 번 국방 TV나 군사 TV를 통해서 알려드렸는데 이게 어떤 전투기냐?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스텔스 이전에서는 가장 강력한 전투기다라고 평가되는 게 바로 이 수호이 35 슈퍼 플랭커 아닙니까? 그런데 인도네시아와 쭉 이제 협상을 하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협상을 마쳤고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대당 1억 달러. 기체 가격은 8,500만 달러인데 대당 1억 달러를 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35% 그러니까 이제 총 거래가액이 11억 달러예요. 여기에서 35%인 한 4억 달러 가량을 인도네시아가 바트 무역해서 현물로 주겠다. 그거 처음에 안 된다. 막 이렇게 하다 결국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여기에는 이제 석유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자원 이런 것들로 대신 주겠다. 그리고는 나머지는 현찰로 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11대가 지금 들어옵니다. 슈퍼플랭커 수호이 35가요. 자, 그러면 F-16V 최신형 F-16V 도색 뭐 CG도 정말 뭐 록히드 마틴에서 멋지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이 최신형 F-16V가 2개 비행대 분량이 인도네시아에 지금 들어오고 그 사업을 내년부터 하기를 희망한다라고 공구참모총장이 직접 밝혔고요. 그리고 현재 이 수호이 35가 11대가 들어옵니다. 자, 돈이 없다던 이 인도네시아가 갑자기 무슨 돈으로 지금 이런 엄청난 전투기들을 많이 도입을 하는가. 자, 이번 국정감사입니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 김중로 의원이 이제 밝힌 내용인데요. 자, 인도네시아는 KFX 공동개발 사업에 납부해야 할 분담금 총 1조 7천억 원 중 13%인 2,272억 원만 납부한 상황이다. 인도네시아는 자국 공군에 필요한 전투기를 직접 생산하고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KFX 사업 체계 개발에 공동 참여키로 했고 사업비의 약 20% 규모인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나 재정 문제를 이유로 분담금을 제때 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인도네시아는 자국 연구 인력을 한국에 파견해 연구 개발에 꾸준히 참여시키고 있어 기술 유출의 우려가 있다. 인도네시아 반둥 공장에도 인도네시아 측 참여 분야 설계 및 생산 준비가 진행되어 있으며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2021년 시험용 전투기, 즉 시제기죠. 2021년 시제기 출고 그리고 2026년 체계 개발 완료 등 전체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김중로 의원은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은 못 받고 기술만 고스란히 내어주는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KFX 공동개발 사업 분담금 연체 실태에 따라서 인도네시아에 상응하는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 인도네시아는 우리에게 지금 판권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FX 자기네들도 수출하자. 공장 라인 이제 자기네들에게 지어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60대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고요. 그게 시제기를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불과 1조 7천억만 받고 그런데 지금 2270억만 냈어요. 그리고는 아주 많은 연구 인력을 보내가지고 지금 아주 오랫동안 그들의 인건비를 그 연구 인력에서 지출해서 오히려 어쩌면은 더 많은 돈을 지금 인건비로 타가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인도네시아가 과연 이 KFX를 끝까지 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는가라는 것이 의심이 될 수 있고, 자, 60대를 자기 인도네시아 현지에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생산하기로 합니다. 지금 했는데 문제는 판권을 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F-16도 사고 수호이 35도 사고 아무리 봐도 지금 인도네시아는 자기네들 공군에 더 들어갈 어떤 티오가 없는데 60대를 하겠다. 그 60대를 현지에서 짓겠다. 이거 해외에 팔겠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 지금 KFX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도 팔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경쟁자를 불과 1조 7천억 원 받고 지금 이렇게 기술, 뭐 판권 다 주고 이거 말이 안 되죠. 판권 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수조원대 전투기를 사면서 KFX 분담금 낼 돈은 없다는 인도네시아죠. 자, 수호이 35 11억 달러 그리고 F-16 블락 72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수조원이 될 수 있죠. 그런데 1조 7천억 원 없다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죠. 자, 2018년 10월 18일입니다. 자카르타 타임스가 보도했는데 토마스 램붕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청장의 인터뷰입니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 예산 지출 부담 감소를 위해서 한국과 KFX 재협상을 할 것이며 한국 정부도 이에 동의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자, 여기에 보면 분담금 인하, 그리고 납기 연장, 그리고 기술 이전 수준의 상향, 그리고 분담금을 현물로 지급하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협상하겠다. 한국 정부도 이에 동의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기 2달 전에 8월 1일입니다. 작년 8월 2일 저도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오케이를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돼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마저도 지킬 수 있냐? 저는 이겁니다. 1조 7천억 원, 그래. 낼 수 있냐? 이겁니다. 정말 우려스러운데요. 자, 돈은 안 내면서 기술은 다 받아가겠다는 인도네시아죠. 자, 중앙일보가 2019년 3월 27일 날 이렇게 보도합니다. 한국형 전투기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현재 계약 조건이 불리하다면서 분담금 경감 및 완납기간 연장, 그러니까 뭐 2026년에서 5년 연장해서 2031년에 완납하겠다 이거죠. 기술 이전 확대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위란토 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이 인도네시아 하원에 보고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129개 핵심 기술과 지적재산권은 물론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하는 IFX의 해외 수출권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중앙일보가 보도했어요. 자, 핵심 기술 129개 받아가고 시제품도 받아가고 생산 라인도 깔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생산하는,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들의 해외 판권까지 달라. 그러면서 1조 7천억 원만 내고 수백 명의 연구 인력을 보내가지고 인건비는 지금 뭐 10년 넘게 받아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공군이 KFX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 KFX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KFX 애초에 추진 조건이 대한민국 정부 외에 2개의 나라가 더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그리고 터키를 넣으려고 했는데 터키는 안 하겠다. 우리는 따로 5세대 전투기 만들겠다. 이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꼼수로 터키가 안 들어오는데 꼼수로 대한민국 정부에 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카이가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자, 카이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1조 7천억 원이. 그러니까 우리 공군이 카이가 낸 만큼 더 바가지 쓰고 사는 거죠. 뭐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인도네시아가 없으면 이 KFX 사업이 스타트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인도네시아를 끌어넣고 KFX를 스타트를 시킨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인도네시아 공군 상황이 어떻길래 이 전투기 도입 상황 또는 여력은 있느냐, 이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도네시아는 말이죠, 현재 이런 식으로 지금 전투기가 보유가 되어 있는데, 수호이 27, 이게 이제 5대가 있어요. 이거 중고로 들어왔습니다. 2002년에서 2006년 사이에 5대가 중고로 들어왔어요. 이걸 이제 수호이 35로 대체를 하겠다는 말이고, 그리고 F5가 있었는데, 미제 F5죠. 우리나라도 운영하는 거. 그 F5가 이미 도태됐습니다. 그 F5 도태분, 그리고 중고로 들어왔던 이 수호이 27 5대의 도태분, 이것을 수호이 35 이런 대로 대체를 하겠다라는 말이고요. 현재 또 멀티롤 전투기인 수호이 30 MKK, 이건 이제 대함 공격 능력도 있는 아주 다목적 멀티롤 전투기 아닙니까? 전폭기죠. 그러니까 이 수호이 30 MKK 전투기 11대도 2006년도에 도입을 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미제 전투기인 F-16 ABCD형, AB형이 있고 또 CD형이 또 있는데, 1989년도에 F-16 AB형 초창기형이죠. 이거 이제 들여왔고, 2010년도에 F-16 CD형을 들여왔습니다. 이것 중에 이제 일부를 아마도 AB형이 되겠죠. 그것을 이번에 블락 72, 그러니까 최신형 F-16V형으로 대체를 하겠다라는 공군 참모총장의 말이 있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국제 호크 200이라고 하는 이제 경공격기 24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거는 뭐 우리 KFX 이런 것들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로우급이기 때문에 뭐 대체하고 말고 이런 거하고는 개념도 달라요. 그리고 EMB 314라고 하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브라질에서 만든 슈퍼 투카노라고 하는 프로펠러 전투기 있습니다. 그거 지금 전선 통제용으로 15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호크 200과 슈퍼 투카노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하고 관계가 없죠. 자, 그런데 여기에 수호이 30 MKK 11대, 그리고 수호이 27 5대, 그리고 F-16 계열 33대 해서 다 합해서 50대 가량밖에 안 되는 이 공군이 어떻게 60대의 KFX를 대체를 사겠다는 말이 되며 말이 안 되죠. 갑자기 인도네시아가 전투기를 무려 50대밖에 운영을 안 하다가, 제트 전투기 50대 운영하다가 갑자기 전투기를 100대 넘게 운영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KFX 하기 위해서 말이 안 맞는 것이죠. 그런데 그나마 그것도
이 오래된 중고 전투기인 수호이 27을 수호이 30으로 대체하겠다 11대로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5대를 11대로 대체를 하니까. 그리고 F-16 같은 경우도 이거 F-16 블락 72로 대체하겠다. F-16 블락 72가 KF-X보다 못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인도네시아가 정말로 KF-X를 할 생각이 있냐 없냐. 자, 이 표를 보시면 인도네시아는 이거 수상하다라고 지금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공군은 정말로 인도네시아의 의도를 몰랐을까? 지금에 와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밝혀지고 있을까? 신의균의 국방TV도 알고 있는 사실을 우리 공군 정보당국, 그리고 우리 공군 기획참모부, 공군참모총장, 우리 국방부 장관은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요? 특히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인 정경두 장관이 공군 참모총장 시절이었던 시절에 바로 KF-X를 도장을 찍고 스타트를 했습니다. 정경두 장관은 평생을 그 공군에서 대령 이상에서부터 계속 이 전력 분야에 근무를 했던 사람이죠. 소요처장, 이 전력을 이제 공군 소요 재개해서 소요를 만드는 소요처장, 그리고 원스타 때, 그리고 이제 투스타 때는 전력기획참모부장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말로 핵심 무기 구매하고 하는 그 핵심 주무 투스타죠. 그걸 하고, 그리고 이제 공군참모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공군참모총장 할 때 KF-X 도장을 찍었죠. 그런데 이거 몰랐을까요? 자, 인도네시아하고 협정 체결한 게 2010년이고, 그리고 인도네시아하고 공동 체계개발 협의하기로 한 게 2014년이에요. 자, 이 시기에 인도네시아는 무슨 짓을 하고 있었냐? F-16 관련해서 2012년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F-16 첫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F-16 로키드 마틴이 인도네시아로 이 F-16V형을 가지고 가서 인도네시아에서 시험 비행을 시켜줬습니다. 이거 전투기를 팔 가능성이 없는데 F-16 가져가가지고 시험 비행 시켜주겠습니까? 이것도 다 돈인데 아니죠. 이거 가능성 되게 높다라고 판단되니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18년도에 이제 도입 사업을 착수합니다. 2015년도에 인도네시아에 F-16V가 가서 시험 비행을 하고 그런 것들을 당연히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해서 인도네시아 공군 최고위층, 국방부 최고위층이 참관한 상태에서 에어쇼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보를 여기 인도네시아에도 우리 국방무관들이 다 나가 있는데 이 정보를 우리 군이 몰랐을까요? 공군참모총장이었던 정경두 장관 이거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2015년도에 정경두 장관이 공군참모총장이었습니다. 이거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KF-X를 도장을 찍은 거죠. 자, 수호이 30번은 또 어떻습니까? 2003년부터 쭉 가능성을 타진해왔어요. 그리고는 2015년, 즉 정경두 현재 장관이 공군참모총장 하던 2015년에 가격 협상에 착수했어요. 그리고 2017년 바터 무역 형태로 거래에 합의했습니다. 공군참모총장하고 합참의장 다 그 무렵입니다. 2017년에 공군참모총장하고 정권이 바뀌어서 정경두 장관이 합참의장 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것이 수호이 35 계약이 다 진행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군이 KF-X에 지금 상당한 지장이 올 것을 몰랐을까요? 저는 알고도 지금 우리 국민들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알고도 KF-X 이렇게 하면 계속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국민들 속이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배임. 이야. 자, 가격 안정. F-35. 자, F-35 지금 가격이 안정돼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7,790만 달러까지 좀 떨어지고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KF-X보다 F-35가 압도적으로 성능 좋죠. 그런데 가격이 지금 이 F-35가 KF-X보다 더 싸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지금 800억에 하겠다고 했는데 인도네시아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과연 KF-X 끝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 900억, 1000억대입니다. 이거는 지금 800억대로 떨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 KF-X. 거기다가 뒤통수 맞아가지고 기술까지 빼주고 판공까지 넘겨주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이 KF-X 사업은 정말 복마전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공군이 또는 정경두 장관을 비롯한 일부 공군 수뇌부가 자신들의 어떤 그 이상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는 정말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일부 공군 장성들의 또는 장교들의 전역 후 취직 자리를 위해서 이 수조 원의 국고를 탕진하는 이런 사업에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은요, 지금도 제가 KFX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저 신인균이 저놈은 미국 방산업체 홍보맨이냐, 미국 똥꼬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말이죠, 우리 KFX가 강력한 무기라면 저는 찬성합니다. 똑같은 가격에 F-35보다 10%만 성능이 적다 해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안 되죠. 상대가 안 되는 성능에 F-35보다 더 비쌀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 여기에 인도네시아가 이런 식으로 지금 사기치고 있는 이 상황을 공군은 모른 채 하고 있고, 아니 F-16V를 갖다가 지금 2개 비행대를 지금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리고 수호이 35, 우리 이 뭐 KFX보다 훨씬 세죠. 그 수호이 35 11대를 지금 계획을 했고 도입하는 길만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KFX가 들어갈 인도네시아의 공간이 없다는 거 누구보다도 저보다 더 잘할 텐데, 이것을 끝까지 우기고 돈을 안 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업을 끌고 가고,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KFX는 마치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주전투기라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 기술을 바탕으로, 기술 지금 이거 한자도 되면은 기술을 많이 습득했으니까 이제 이 양산 비용 들여가지고 우리 공군력 망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제가 뭐 기술 습득하지 말자는 이야기 합니까? 우리 공군력 망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KFX가 F-35의 90%의 성능 또는 F-16보다 더 좋은 성능이라고 하면은, F-16V형보다 더 좋은 성능이라고 하면은 찬성할 수 있죠. 그런데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데 기술 습득, 자, 연구개발비 들어갔으니까 기술 습득 해놓고 이제 양산까지 해서 카이의 일감을 몰아주고, 그로 인해서 공군들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혹시 우리 국민들을 국산품 또는 미국으로부터의 무기 독립, 자주, 반미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국고를 또 그보다 더 안타까운 우리 공군력 약화, 공군력 약화는 뭡니까? 우리 국방력 전체의 약화를 초래하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정말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 이거 정말 밝혀야 됩니다. 군이 지금 알고 F-16, 인도네시아 F-16, 인도네시아의 수호이 35 이거 알고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지 밝혀내고, 정말 알고 했다면 처벌해야 됩니다. 모르고 했다면 뭡니까? 능력, 자격 없는 것이죠. 알고 했다면 배임이죠. 밝혀내야 됩니다.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